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일종의 비공식 브리핑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28일 0시를 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대한 석방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토의 증거는 오늘이 11일인데 지난 6일이죠. 법무부가 대검하고 일선 검찰청 등한테 공문을 보내서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사면 복권이 검토가 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간파를 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면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혹시 연말돼서 대통령이 할지 모르니까 검찰청 등에 공문 보내서 좀 대상자 올려봐 이렇게 그냥 시험 삼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이번에 있을 거니까 준비해 라는 정도의 소통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12일인데 20일이면 다음 주군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 사면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토해 라고 해서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27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이니까 정례 국무회의죠. 아마 그때 이제 올려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면의 기준 같은 거는 사면심사위에서 정하지만 누구를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하느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하느냐는 것도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혼자 머릿속으로 이 사람 해주고 이 사람 안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검토는 실무자들한테 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다 건의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빼지. 심지어는 과거에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체크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사면에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의 뜻, 거의 절대적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 4일로 보도가 나오던데 그때 형기가 끝나는 거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도 해왔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왕조 시대의 유산입니다.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법부에서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저 사람 풀어줘. 저 사람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 다 그거 없애줘. 이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이야말로 고도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곧 나쁜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있으니까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8.15 특사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합니다. 1년에 2번씩. 이건 하여튼 저 같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안 하는 게 최고고 하면 최소한으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 5월 8월에는 경제인 중심의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경제인들을 좀 풀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하겠다 이런 게 명분인데 경제인 풀어준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죠. 범죄를 저질렀던 경제인을 풀어줘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 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누가 그걸 연구할지 모르겠으나 뭐 특정 경제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번에는 국민화합형, 국민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이제 사면복권 특사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올해 82세입니다. 41년생이니까 82세죠. 올해 6월 28일에 이제 원래 당뇨 뭐 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형집행정지가 됐고 9월 28일 날 한 차례 연장을 해서 12월 27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면복권을 의결하는 이유도 28일 날 하면 28일 0시에 다시 수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이군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또 법정 구속됐다가 뭐 이러는 바람에 몇 개월 살고 어쩌고 해서 올해 5월 4일에 이제 내년 5월 4일에 형기가 끝나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허익범 특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온갖 방해, 문재인 정부의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수사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웬만한 특검이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 유능한 검사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장비도 지원 안 해줬습니다. 왜? 그거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김경수가 왜 그 드루킹 댓글 조작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마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 막고 김경수가 유죄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거의 반노골적으로 했던 거죠. 장비도 지원 안 하고, 유능한 검사, 그러니까 저 허익범 특검이 이러이러한 검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허익범 특검이 처음에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검사들로 모아서 거기서 그야말로 검사로서의 투혼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뭐 포렌식 장비나 뭐 이런 것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수작업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제 형을 확정을 시켰고, 그런데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사면해 줘야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자, 적어도 복권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내년 후년 총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2028년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해 5월 달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니까.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면복권의 의미가 뭡니까? 국민화합, 통합 아닙니까? 같은 편 풀어주는 거는 국민화합, 통합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합,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려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도 풀어주고, 아니면 적어도 중립지대인 사람을 풀어줄 때 국민화합,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반 국민들한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해준다 그러면 많은, 아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김경수를 무서워하나? 김경수를 중심으로 야권이 뭉칠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이 사면권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부분 사면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해주려면 다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출마는 못하게 한다.
글쎄, 출마해서 당선되느냐 여부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사면 복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복권은 안 해주고 사면만 해준다면. 그리고 그 또한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가미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사면 복권, 이번 특사의 의미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주려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옳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고 이번에 보면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면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경환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해서 징역 5년이 확정됐죠. 형기 80% 이상을 채워서 이미 가석방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병헌 전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죠. 국회의원 시절에 대기업 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가석방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년 5월 4일이니까 5월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형기의 80% 정도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형기의 80%를 채웠다고 해서 가석방 시켜놓고, 그리고 사면 복권 해주고, 김경수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웠는데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하고, 이것도 뭔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건 김경수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기존의 사면 복권을 받는 사람들과 김경수와 별로 맞지 않는다. 아예 빼버리면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만 해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안 하면 그럼 자기 편 좀 봐줬네, 그리고 상대 진영이라고, 하긴 전병헌 전 수석도 상대 진영입니다, 안 했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차라리 낫지, 복권을 안 시킨다? 글쎄, 그런 부분이 저는 정무적으로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 이재명 친문 쪽에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정략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리 풀어주는 것 아닌가요?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풀어줘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면의 의미를 국민들한테 100%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심은 없다, 이게 무슨 정략적인 계산에 의한 사면이 아니다 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김경수도 사면뿐만 아니고 복권도 해줘야 된다. 그게 원칙에 맞는다, 원칙에. 반쪽만 해준 것, 그거는 뭔가 무슨 다른 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가 쉽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디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디에 출마를 했을 때 그걸 견제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또 국민의힘 차기 후보와 다투게 되겠죠? 내지는 그걸 견제하는 건 국민의 몫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아직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게 뭐냐면 국민 여론 조작 사건이거든요.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성하지 않는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공격시켜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지. 이런저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사면은 해주되 출마는 못하도록 한다. 이거는 글쎄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사면이다, 사면 복권이 특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12일이니까 뭐 20일이나 21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7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하니까 그 전에라도, 물론 지금도 또 그 뭐 복권은 제외 뭐 이런 것이 사실 언론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은 잘 취재도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다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간에 결심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 특사의 그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라도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하는 이런 거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 통합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해서 하겠죠. 고맙습니다.